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UAM 사업 기획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선입니다. 어느덧 제가 퓨처 세션의 마지막 발표까지 이제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아마도 지금 시간 정도면 어떻게 귀가하실지 이동수단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귀가하시는 방법으로 UAM 타고 가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직 없으시겠죠? 네. 사실 UAM, 도심항공교통은 지금 이용 가능한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미래인 2025년, 26년쯤이면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하게 될 미래 모빌리티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UAM이라는 교통수단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동 여정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전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도시에 지금 꽉 막혀 있네요. 꽉 막힌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네모 씨는 30분 만에 판교에서 상암으로 회의를 참석하러 이동해야 합니다. 판교에서 상암까지 보통 지상 모빌리티 수단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인데요. UAM을 탑승하게 된다면 단 15분 만에 상암까지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UAM은 버티포트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출발지부터 버티포트까지는 자율주행과 같은 퍼스트마를 탑승하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차 안에서는 이렇게 버티포트 안에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인을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포트에 도착해서 네모 씨가 기체를 탑승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안에서 인캐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회의도 하고 또 버티포트에서 먹게 될 식음료도 주문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UAM이 과연 사람을 위한 이동에 한정돼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를 위해서도 도심에서 기존에 이동하기 어려웠던 외곽 지역까지 긴급 배송 물품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덕적도에 아주 안전하게 긴급 배송 물품이 잘 도착했네요. 이처럼 UAM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사실 지상 모빌리티로 저희가 주로 이동했던 이동 방식이 2D에서 3D, 즉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3차원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영상에서 중간중간 보였듯이 AI 기반의 UAM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3차원 고객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AI 기반의 UAM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갈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UAM 플랫폼, 이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UAM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UAM은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지상 모빌리티 그리고 기존의 상공 서비스의 가운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 모빌리티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기존의 항공기의 인증 체계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UAM 기체의 특성을 봤을 때 배터리 기반으로 전기 분산 추진 그리고 자율비행이 적용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기존 항공 서비스와 같이 스케줄 기반의 고정 회랑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로는 실시간 수요에 맞춰서 배차가 되고 다이나믹한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UAM의 특징이 있는데요. 약간 도심 내에 버스 정류장과 공항 사이에 어떤 무언가라고 하는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에서 UAM을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길이라고 불리우는 300에서 600m 고도 사이의 회랑에서만 UAM이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UAM을 위해서 UAM 플랫폼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UA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도심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심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요. 플랫폼이 이러한 변동사항을 제때 알고 이용객이 UAM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UA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상과 상공에 대한 여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최초 출발지부터 버티포트까지, 버티포트에서 최종 도착지까지는 지상 서비스,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플릿과 서비스의 관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UAM 플랫폼이 작용을 했을 때 고객은 조금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보면 결국 고객의 전체 여정이 심리스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UAM 플랫폼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UAM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체의 실시간 데이터를 UAM 플랫폼에 연동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지상과 상공의 통합 여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상 모빌리티 수단들의 가용성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UAM의 서비스 특징을 살펴보면 버티포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착륙할 것이고 회랑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등등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포트 운영자, 교통관리 사업자, 운항정보 지원자, ATM, UTM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스템과의 연동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런 연동들을 기반으로 고객은 실제 UI단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전체 여정에 대해서 지상과 상공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UAM 플랫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생각하는 주요 기능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최적의 스케줄링과 배차를 가능하게 하는 모듈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 맞춰서 지상과 상공의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부분. 세 번째는 멀티 플릿을 관제해서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부분. 네 번째는 고객의 이동 성향과 이동 맥락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 펑션인 수요 예측 기반의 최적 스케줄링과 배차 모듈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단계별로 고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용화 준비 단계에서는 기체가 없는데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상용화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건 최적의 버티포트와 노선을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UAM이 고객의 시간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고 또 공급자 측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데요. 이는 사실 나중에 활용될 스케줄링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AI 기반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의 기반으로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와 자체 분석 역량을 통해서 이러한 최적 입지 선정 모델을 계속 고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한국항공대와 함께 이러한 모델을 계속 고도화해 보았고 결론적으로 좀 수도권 입지와 수요량 분석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최적 스케줄링과 배차 모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가고 있습니다. 상용화 시기에는 그렇다면 수요 예측 기반으로 어떻게 최적 스케줄링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뭐 이 노선에 이렇게 일정을 잘 세워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고객이 시간적 효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떤 노선에 수요가 몰릴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시간대에 플릿 대수를 늘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객이 잘 이용하지 않을 시간대에는 플릿을 조금 줄이고 고객에게 수요가 몰릴 때는 스케줄링을 해서 플릿의 대수를 늘림으로써 공급자 관점에서는 가용성을 높여 경제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동 여정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듈은 예상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 스케줄링 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성숙기 시기에 AI 배차 알고리즘까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고 있는 AI 기반의 배차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UAM의 플릿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디벨롭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객이 궁극적으로 심리스하게 UAM 여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스케줄에 예약을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UAM 호출하고 배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상용화 초기 시점에는 인프라적인 제약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 공급자의 제약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 기반의 최적 스케줄링 모듈이 계속해서 디벨롭 된다면 실제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이 맞아지고 기술과 인프라가 성숙될 때 AI 기반의 배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객이 누리는 시간 절감 효과는 최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키 펑션은 실시간 상황 기반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상 상황의 변동성은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 등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UAM이 운영될 상공 또한 이런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빌딩풍이 발생한다거나 돌풍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꼭 날씨가 아니더라도 버티포트가 폐쇄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UAM이 가장 최적의 교통수단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봤을 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심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옵티멀한지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최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플랫폼 안에 있는 AI 엔진으로 저희는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경로를 탐색하고 선택함으로써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키 펑션은 바로 멀티플릿을 관제하고 리스크를 예측 분석하는 모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듈입니다. 바이크라든지 택시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서비스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혹시 문제가 예상된다면 즉시 하드웨어를 수거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UAM 상공 모빌리티 수단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플릿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 기체가 건전한지 그리고 데이터가 잘 올라오는지 배터리에 문제는 없는지를 실시간 디텍션하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즉시 행어로 이송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의 맞춤형으로 여정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선호하는 이동수단들이 사람마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의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이동 맥락과 선호 성향을 생각한다면 고객에게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사실 조금은 가격대를 낮추고 적시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계속 UAM만 추천하게 되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UAM을 가장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UAM을 추천해 주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다른 이동수단이 더 적합한 고객에게는 다른 이동수단을 추천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고객의 편리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UAM 플랫폼에 대한 4가지 키 펑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러한 UAM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국의 기체사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G U+, GS 건설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그랜드 챌린지 UAM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UAM 플랫폼을 실제 실증 사업에서 적용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UAM 사업 기획과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UAM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는 혼자서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적절한 협력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구축하고 UAM 서비스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왜 UAM 서비스, UAM 플랫폼을 제공할까요? 단순히 미래 모빌리티 수단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미래 모빌리티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UAM이 가져올 고객의 이동에서의 혁신은 아주 분명합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교통체증 그리고 거리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UAM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대폭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고객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용자 그리고 고객의 편리하고 편안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 UAM 플랫폼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힘써서 2026년 그때에는 UAM 서비스 상용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UAM 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